안녕하세요. 56세 된 이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50대의 건강을 위해서 생강차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32년간 다닌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물류회사에서 창고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2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일에도 적응을 잘했고요. 오히려 이전 직장보다 스트레스가 적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54세인데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있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대학생이라 등록금이 만만치 않지만 부부가 벌어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생강차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차가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체질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생강차를 끓여주셨거든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좋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져서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생강차를 끓여줬고 저도 매일 마셨습니다. 특히 회사 다닐 때는 보온병에 생강차를 넣어서 가져가기도 했어요. 동료들이 커피 마실 때 저는 생강차를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별명이 생강차 아저씨였을 정도예요. 하루에 적어도 2잔은 마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가끔은 점심 후에도 한 잔 더 마시기도 했고요.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더 열심히 마셨어요. 실제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쯤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씩 머리가 어지럽고 목 뒤가 뻣뻣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명예퇴직 후에 새 직장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인 걱정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도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심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아내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미뤘어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병원 가는 걸 싫어하고 괜찮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게다가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받을 기회가 생긴 거죠. 검진 전날 밤에도 평소처럼 생강차를 마시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습관처럼 생강차 한 잔을 마시고 검진을 받으러 갔거든요.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혈압이 160에 95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재검을 해보자고 하셔서 다시 측정했는데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받고 생활습관을 바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스트레스, 과로, 비만, 흡연, 음주, 짠 음식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체중도 적정 수준이고 짠 음식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는 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혈압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까 싶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호소했던 증상들이 모두 고혈압 증상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지러움, 두통, 목 뒤 뻣뻣함,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게 다 고혈압 때문이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려고 노력했고요. 운동도 시작하고 식사도 더 조심해서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도 혈압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는 내려가지만 여전히 140대에서 150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바꿔보자고 하시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약에만 의존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고혈압의 원인, 증상, 치료법 등등 정말 많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생강이 고혈압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생강은 몸에 좋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이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미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생강을 오랫동안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더욱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강의 매운 성분이 열을 내게 해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생강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혈압약과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마셨던 생강차가 오히려 제 혈압을 올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생강차를 매일 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혈압이 높은 환자가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분간 생강차를 끊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로 바꿔서 마셔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마셔온 생강차를 갑자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차 대신 다른 차를 마시니까 뭔가 허전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것은 결명자차였어요. 결명자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둥글레차나 국화차도 좋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밍밍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강차를 끊고 2주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갔고요. 2달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어지러움이나 두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슴 두근거림도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혈압약도 계속 먹고 있었지만 생강차를 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면서 약의 용량을 줄여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라도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강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찾아보니까 고혈압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늘, 양파 같은 것들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몽 주스도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들도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놀라웠거든요. 이제는 뭔가를 먹기 전에 항상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특히 차 같은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고요. 아내도 이 일 이후로 음식을 만들거나 차를 끓일 때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혈압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생강차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참고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퇴근 후에 30분 정도는 꼭 산책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도 가고요.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식사도 많이 바뀌었어요. 염분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치나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은 양을 줄였어요. 대신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먹고 있어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비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체중이 1kg 줄어들 때마다 혈압이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전 직장에서 명예퇴직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고요. 새로운 직장이 이전보다 여유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독서를 좋아해서 도서관에도 자주 가고 있고요. 아내와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에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노트에 적어서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 혈압 패턴을 알 수 있고 어떤 때 높아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잠을 못 잔 날에는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한 날에는 혈압이 안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혈압약도 처음보다 용량을 많이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습관 개선과 생강차를 끄는 효과가 크다고 하시면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목표는 약 없이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무작정 믿으면 안 되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 나에게는 해로울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50대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는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아내가 걱정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운동도 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강차를 매일 드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50대 이후의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차가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생강차를 드셔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생강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강차나 다른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저처럼 그게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정말 중요해요. 저도 만약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고 계속 생강차를 마셨을 텐데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모호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리고 고혈압 관리는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해요.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특히 음식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늘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오히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지금은 운동하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운동이나 독서 같은 걸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혈압이 높아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주도 중요해요. 저는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 완전히 끊었어요. 술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도 늘었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고요. 아내도 이번 일 이후로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하니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들도 대학생이지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혈압은 거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약도 많이 줄였고 앞으로는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생강차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저처럼 생강차를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혈압이 높으시거나 저처럼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만 하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강차 대신 결명자차나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고 혈압도 안정되고 있고요. 가끔 생강차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강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요리할 때 조금씩은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다만 차로 우려서 많이 마시는 건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해주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저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우려고 해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